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밤새 우리 코인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이코인이 일단 뭐 일주일 연속 0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 파이에 대한 소식도 좀 많이 있었지만 파이에 대한 소식보다도 뭔가 코인 시장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인의 가격이 모르는 사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며칠간 제가 코인의 시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연속 며칠째입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 자, 9일째 계속 양봉이 뜨고 있고, 자, 6,7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근간 1년 동안은 가장 큰 기록을 세웠던 것 같아요. 가장 최고 기록이죠. 6,700만 원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이더리움 역시 과거의 가격을 다시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물론 500만원 넘게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350만원입니다.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은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어제 뭐 오늘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한편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드리기 전에, 이제 뭔가 이 미카엘 세일러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이제 부동산이나 석유 개발자를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 개발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영상 띄워주세요. All in order to accumulate more Bitcoin for our shareholders, and also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Bitcoin network. Give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enterprise value is now based upon those Bitcoin-related activities, it makes sense for us to call ourselves a Bitcoin development company in the same way as you see a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or a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어쨌든 나한테는 수익률만 잘 나오면 장땡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가보면은, 자, 엔비디아 시총이 이제 200불비를 넘었으나 어닝은 에너지 섹터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뭐랄까요, 이 자체가 엔비디아 뭐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비해 화력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프랭클린 템플런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것으로 SEC에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신청서를 모두 제출한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치 아크, 그리고 21 쉐어스, 그다음 그레이스케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만큼은 확실히 코인으로서의 톡톡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자, 보시면 한국 회사 컴투스죠. 컴투스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아시죠? 컴투스에서 이 웹3 게임을 개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혜택이나 있겠냐, 좋은 거나 있겠냐 하겠죠. 결국에 웹3 게임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이 여기 안에서의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이것도 P2E로 구분해 버리기 때문에, 무식한 이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또 빼버리고 바로 그냥 처단을 해버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P2E가 P2E죠, 그렇죠? P2E 게임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죠. 뭐 이렇게 CNBC에서 나오는데, 자, 시애틀 연방 법원이 최근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업자 CZ에 대해서 창펑자오에 대해서 자금 세탁 규정 혐의에 대한 형사 선고가 4월 3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선고가 지연된 이유는 알려지지가 않았고, 자, 2월 23일에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뭐 연기가 되고 있는데, 참 연기되면 연기되는 만큼이나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또 그 시점이 아마 코인의 하락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피터 시엘의 파운더스 펀드는 강세장 이전에 2억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으나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고 좀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가 부채의 증가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이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데요. 가스비로 1억 5천만 원을 내서 이런 똥코인 같은 걸 구매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2분 뒤에 빡 떨어졌죠. 쫙 올랐다 쫙 떨어졌죠. 야, 이거 엄청나게 그냥 얘는 사기를 당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 뭐 실제로 보면은 지갑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고 했죠. 굉장히 좀 심각해요. 와, 트랜잭션 피가 42이더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이걸 냈다라는 거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바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의문점은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오픈 AI의 이 알트만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세계를 위한 AI 샌드박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월드코인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트만은 규제 이전에 포함된 실험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는 중동 국가가 글로벌 AI 규칙에 대한 회담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페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월 CPI에서 눈여겨볼 뭐 그런 관점이 바로 뭐다? 12월 근원 상품 물가는 전월비 0%를 기록해서 디스인플레이션 1달러 우려를 야기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결론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선방했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본격적인 파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자, 말레이시아에서는 파이 프렌즈 GCV 컨센서스 물물 교환을 한다라고 해서 3월 1일에 메이아도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1인당 RM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애 음식 물물 교환 행운권 추첨이라 돼 있고 2월 15일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해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하나 참여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지금 큰 행사가 나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특이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유저 수가 아니라 지금 트위터 팔로워 수를 보면 318만, 많이 늘어났죠.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이 327만이었나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격차 9만으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1만 명씩만 하더라도 이번 달이면 이더리움 충분히 잡고도 남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아, 니에이스님 왜 자꾸 팔로워에 그렇게 목매다나요? 팔로워에 그렇게 집착하나요? 이 팔로워 숫자 올라간다고 아무런 영향력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 이목을 집중받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팔로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선 뭡니까? 구독자 수를 봐요. 트위터에서는 팔로워 수를 보죠. 인스타에서도 팔로워 수를 봐요. 뭐 등등등, 뭐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수 뭐 이런 거 보겠죠. 이웃수라든지 그런 걸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광고 회사에서 광고 집행을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구독자나 팔로워 이런 걸 보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100만 명의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5명의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예요. 자, 그렇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5명한테 이 광고를 주는 게 훨씬 좋을까요? 100만 명한테 광고를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5명보다는 100만 명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기회라는 게 생겨요. 자, 팔로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지도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 이 채널은 좀 많이 보네? 그럼 이 채널에다 뭔가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또는 이 코인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파이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가지고 어떤 걸 한다? 바로 파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파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트위터의 팔로우도 때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파파 커뮤니티의 KYC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가자가 KYC 프로세스와 마이그레이션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KYC 과정을 통과한 참여자의 비율이 84%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투표가 일반화될 수 없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해봐야 몇 명입니까? 한 600명 정도, 600명이 좀 넘는 숫자만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600명이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700만 명이라는 유저수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화 될 수가 없냐? 사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거는, 일단은 한 이 정도가 투표를 했다. 이게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이나 했냐?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사실 이런 투표가 있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에 파이 네트워크를 결제하는 나이지리아 레스토랑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발전이며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파이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파이 네트워크가 결제에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많은 국가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기쁘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 은근히 좀 유명하죠. 종종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돼가지고 뭔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도 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거 지금 지갑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크게 저기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 파이 2카드였나요? 그쪽의 지갑으로 알고 있어요. 뭐 73만 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솔직히 좀 많긴 하네요. 많긴 한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수량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에 KYC 돼 있습니다. KYC 통과. 그죠? 통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통과를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얼마 정도가 뭐 지갑으로 전환이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KYC 최종 통과도 안 한 상태예요. 임시 승인이 됐고 7번이 체크가 됐는데 8번 만에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파이체인몰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파이체인몰이라는 것은 뭔가 나오고 꾸준히 모아가지고 뭐 출석 체크를 하면은 PCM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일정 비율로 나중에 뭐 파이랑 교환도 가능하게 할 예정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CM 토큰 잠금 해체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나오죠. 결국에는 자체적인 뭔가 토큰이 발행돼 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값어치가 상승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표현만 좋게 돼 있을 뿐이지 막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 다른 것들 뭐죠? 파이 이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파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파이에 파생된 코인들 토큰들과 지금 이거 하는 행위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무슨 프리세일을 진행했느니 안 했느니, ICO를 진행했느니 안 했느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뭐랄까요, 그 다툼의 시점, 다툼의 내용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파이체인몰 지갑 출시에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종합적인 디지털 자산 관리, 탈중앙화, 거래, 보상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파이체인몰 자체가 그 지갑 자체로 활용하는 거, 이건 좋게 보나, 그러면 파이체인몰, 그 다음 파이 NFT 아트, 그리고 파이 파인드 뭐 등등 기타 생태계 애플리케이션에 인터페이스 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생태계 거버넌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파이를 이용한 하나의 사업성이라고 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쉽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PCM 지갑 출시는 토큰 테스트넷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해서 PCMT를 받게 된다. 뭐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니 파이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한 다음에 굳이 파이 체인몰을 우리가 그냥 이용을 해야 될까요? 의무적으로? 제가 물론 KYC 인증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파이 체인몰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드 랭킹 1위에요. 그렇죠? 노드 랭킹 1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노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300대에서 이제 200대로 가려고 하고 재팬은 지금 뭐 내일이면은 500대가 깨질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아, 좀 이렇게 노드에 대한 시그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KYC가 지금 84,000대인데 원래 막 10만 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인원이 뭐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카운트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4일에서 지금 연일 며칠째 멈춰 있어요. 한 일주일째 지금 거의 빵이 나온 것 같은데 파이도 역시 제대로 작동을 안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 6일 연속 계속 빵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며칠 동안 지갑으로 전환된 거, 지갑이 이렇게 생성되거나 이랬던 건수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물론 KYC 인증이 뭐 좀 늘어났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전, 과거 최근 30일과 비교했을 때 과거 30일보다는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 볼 때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유저분이 올렸던 글인데 몇 달 전 큰 형님을 만나서 파이 이야기를 하려니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자세한 거 들어보지도 않고 그 뒤로 말도 안 꺼내고 공폰 2개 사가지고 2분 핸드폰 번호로 가입해서 일단 채굴만 시키고 있다. 파이가 잘 되면 그때 KYC 하면 된다. 친형제도 이러는데 레퍼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파이가 진짜 잘 된다면 다들 고마워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고맙다 하면은 이제 그럴 거예요. 야, 너가 채굴했는데, 너가 열심히 했는데, 네가 판단해서 네가 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너는 돈 벌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잘못되면은 그때는 유튜버 탓을 하고 제 탓을 하고 엄청나게 뭐 욕을 먹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파이에다 여러분들 돈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투자 제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파이의 소량이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24시간에 한 번씩 클릭만 하면서 무료로 파이를 획득하니까 그걸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정말 실제로 상장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현금화를 하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꿈꿔오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파이 코인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 사실 그 중요하겠죠. 왜? 5년 동안 채굴했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5년 동안 채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보다 아마 채굴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일주일 연속 지금 빵이 나온 건 약간 팩트인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이가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KYC 인증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자체는 좋게 본다. 다만 아직까지 파이의 갈 길은 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뭡니까? 바로 파이데이입니다. 파이데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뭐 6월 28일 정도면 좀 더 어떠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